오늘은 자율보안 로봇을 개발하는 나이트스코프라는 회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월 17일, 나이트스코프는 공공안전 분야에서 팔란티어와 협력을 시작한다는 뉴스를 발표했습니다. 이 회사가 어떻게 팔란티어와 협력을 하며 또 어떤 회사인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뉴스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나이트스코프가 팔란티어의 패드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2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패드스타트란 미국 연방정부와 거래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을 대상으로 팔란티어가 개발한 인증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연방정부의 IT 제품을 판매하려면 엄격한 보안 인증이 필요합니다. 이 보안 인증을 취득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수억 원의 비용과 수년의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팔란티어가 이미 보유한 인증된 클라우드 환경을 활용하면 참가 기업이 별도 인증 절차 없이도 서비스를 연방정부에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팔란티어와의 협력을 통해 나이트스코프는 몇 가지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FedRAMP 하이 그리고 DoD 임팩트 레벨 5 인증 환경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FedRAMP는 Federal Risk and Authorization Management Program의 약자로 미국 연방정부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 요건을 표준화한 인증 제도입니다. 이 인증 등급은 Low, Moderate, High로 나뉘며 FedRAMP 하이 인증을 취득하면 국가 안보 및 중대한 재정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나이트스코프는 FedRAMP 모더레이트 인증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DoD 임팩트 레벨이란 미국 국방부가 정보의 민감도에 따라 시스템 운영 허용 수준을 구분한 보안 기준입니다. 이는 레벨 2에서 6로 나뉘며 레벨 5는 두 번째로 높은 보안 등급입니다. 최고 등급인 레벨 6를 취득한 기업은 아마존, 팔란티어,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구글 등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FedRAMP는 민간 및 공공기관을 위한 인증제도, DoD 임팩트 레벨은 군사 및 국방 시스템을 위한 보안 등급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나이트스코프가 아직 이 인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패드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이 인증을 획득하는 과정을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수개월 후 만약 나이트스코프가 이 인증들을 획득하면 Authority to Operate, 즉 정부 기관이 나이트스코프의 시스템을 공식적으로 운영 허가해주는 인증서를 취득해야 합니다. 줄여서 ATO라고도 불리는데, 이것 없이는 미국 연방정부 또는 국방부와 관련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 7개월 사이 무려 4개의 기업이 팔란티어의 패드스타트 프로그램을 통해 단기간 만에 FedRAMP 하이 인증을 얻어냈습니다. 또한 팔란티어와의 파트너십은 미국의 국가 로봇 전략과 흐름을 공유합니다. 국가 로봇 전략이 뭘까요? 올해 2월 민간 전략 싱크탱크인 SCSP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가 로봇 전략을 주제로 정책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핵심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고서의 목적은 AI와 로봇 기술의 융합에 있어 미국의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3가지 목표를 제시합니다. 첫째, 국가 단위의 로봇 기술 목표를 설정합니다. 둘째, 미국 내 다양한 산업에서 로봇과 AI 도입을 가속화합니다. 셋째, 미국 내 자체 로봇 생태계를 구축해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로봇 산업의 독립성을 확보합니다. 아직 국가 로봇 전략은 공식적으로 채택되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미국산 드론 지배력 강화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서명한 것을 감안하면 언젠가 로봇 지배력 강화 역시 추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제 나이트스코프의 홍보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나이트스코프는 2013년 미국인 윌리엄 산타나 리와 스테이시 스테펀스가 공동으로 설립했습니다. 윌리엄 산타나 리는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한 후 자동차 회사 포드에서 최연소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스테이시 스테펀스는 텍사스의 경찰관 출신입니다. 이들은 2012년 발생한 미국의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자율보안 로봇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2015년에 첫 로봇을 출시했고 2022년에 티커 KSCP로 나스닥 상장에 성공했습니다. 이들의 사업을 한 줄로 얘기하자면 자율보안 로봇 및 보안 카메라 등을 제조해 판매합니다. CEO는 공동 창립자 중 한 명인 윌리엄 산타나 리가 맡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는 올해 55세입니다. 현재 공공안전 인프라는 여러 한계점에 부딪혔습니다. 기업들이 한 명의 보안 요원을 고용하려면 시간당 25에서 65달러를 써야 하고, 한 명의 경찰관을 유지하려면 시간당 50에서 150달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비용을 써도 효과는 그닥 좋지 못합니다. 미국에서 26초에 한 번씩 폭력 범죄가 발생하고 있고 5초에 한 번씩 재산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범죄는 매년 2조 6천억 달러의 악영향을 미국 경제에 끼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발전해도 범죄는 계속 발생합니다.
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나이트스코프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나이트스코프의 제품군은 크게 자율보안 로봇과 비상통신장치로 나뉩니다. 자율보안 로봇 중 대표적인 두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K1은 고정형 AI 기반 CCTV입니다. 기존 CCTV와 달리 얼굴 인식, 차량 번호판 인식, 그리고 음성 인식도 가능합니다. K5는 나이트스코프를 유명하게 만들어준 자율보안 로봇입니다. 실내 및 실외를 순찰해 실시간으로 위험 요소를 탐지하고 범죄를 예방합니다. 비상통신 장치 중 대표적인 제품은 K1 블루 라이트 타워입니다. 학교 캠퍼스나 주차장에 설치 가능한 파란 불빛의 무선 비상전화 장치입니다. 하드웨어적으로는 자율보안 로봇이 순찰을 돌며 범죄 행위를 억제하고 사건 발생 시 실시간 영상 및 오디오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 비상통신 장치는 위급 상황 시 긴급 서비스에 즉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소프트웨어로는 나이트스코프 보안 운영 센터 및 비상관리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기기당 연간 200TB 이상의 데이터가 생성됩니다. 직원들은 오경보를 감소시키고 로봇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합니다. 나이트스코프의 자율보안 로봇은 시간당 1에서 11달러면 충분하고 인간과 다르게 수면이 필요 없습니다. 현재 고객들은 2년에서 8년 연속으로 구독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고객은 누구일까요? 병원, 아파트, 공항, 학교, 물류창고, 쇼핑몰, 군부대 등 이들의 보안 제품이 진입 가능한 전체 시장 규모는 2025년 기준 2,300억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합니다. 보안 로봇을 구독 시스템으로 제공해 반복 수익을 얻기도 하고 블루 라이트 타워를 판매해 수익을 얻기도 합니다. 이들의 성장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율보안 로봇 및 비상통신 장비 사업을 헬스케어, 게임, 산업, 부동산, 교육, 운송, 정부 분야로 확장 중입니다. 또 미국 연방정부와의 계약을 여러 체결하고 있는데 첫 번째 K5 로봇을 미국 제향군인부에 배치했고 미국 공군과 1단계 계약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신제품으로는 K7 자율보안 로봇의 베타 프로토타입이 내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실적이죠. 가장 최근인 2025년 1분기 실적 자료를 보겠습니다. 2025년 1분기 총 매출은 2.9 밀리언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매출 원가는 그보다 큰 3.59 밀리언 달러라 매출 총 손실 0.6 밀리언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영업 손실은 6.8 밀리언 달러, 순손실은 6.9 밀리언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분기별 실적 추이를 보면 사실 좋은 모습을 찾기 힘듭니다. 매출이 몇 년 사이 소폭 증가하긴 했지만 유의미하다고 보기 힘들고 당연히 적자 경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재무상태표를 보겠습니다. 2025년 1분기 말 총 자산은 약 30 밀리언 달러이고 그중 부채가 11.6 밀리언 달러, 자본은 18 밀리언 달러입니다. 유동 비율은 227%, 부채 비율은 64%로 적자 기업치고 건전한 편입니다. 1분기 현금 흐름표를 보겠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6.3 밀리언 달러 순유출,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0.4 밀리언 달러 순유출,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8.2 밀리언 달러 순유입되었습니다. 분기 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12.6 밀리언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 밀리언 달러 증가한 상태입니다. 2025년 7월 24일 기준 시가총액은 5,200만 달러의 아주 작은 기업입니다. 적자 기업이라 PER은 없고 PSR은 2.47입니다. 인베스팅닷컴에 의하면 3명의 애널리스트가 매수 의견을 제시했고 평균 목표 주가는 15.6달러입니다. 주요 주주를 보면 기관 투자자의 비율은 15%에 불과합니다. 2025년 4월 18일 기준 CEO 윌리엄 산타날리는 회사의 수석 부사장이자 그의 부인인 멀시디스 소리아와 함께 클래스 A 보통주 1.2%와 클래스 B 보통주 42.9%를 공동 소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내부자 거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총 직원 수는 97명으로 지난 1년간 5% 성장했습니다. 회사에 대해 공부를 하다가 특이한 점이 있어 가져왔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에 가보면 CEO가 질문에 대답해주는 코너가 있습니다.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CEO의 X가 나오는데 나름 도발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답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 중 나이트스코프 바로 투자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우려되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란티어와의 협력을 발표하고 바로 다음 날인 7월 18일 나이트스코프는 5천만 달러 규모의 ATM 방식 유상증자를 발표했습니다. 주가는 바로 반응했습니다. 팔란티어 뉴스를 발표하자 주가가 23% 급등하면서 10달러를 찍었지만 유상증자 뉴스와 함께 다음날 14% 급락했습니다. 기존 클래스 A 유통 주식수는 약 800만 주였는데 ATM 한도인 5천만 달러가 모두 발행될 시 전일 종가 기준 주당 8.2달러에 약 600만 주를 신규 발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유통 주식수 대비 76%의 신규 주식이 추가 발행되는 구조이니
최근 급락이 이해가 됩니다. 지금까지 자율 보안 로봇을 통해 미국의 공공안전을 혁신하고자 하는 기업 나이트스코프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